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취업 논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취업 논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글자 수의 영역입니다. 그 글자 수는요, 보통 요구하는 글자 수가 있는데 써보자니 글자 수가 항상 부족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건 확장을 어떻게 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통사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통사 구조는 정확히 얘기하면 문장의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는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충분히 숙지를 한 내용이었지만,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 기억이 잘 안 나셔서 어려운 건데요. 문장의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기본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거의 성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관형사예요. 이건 취업 논술이든 승진 논술이든 입시 논술이든 간에 어떤 논술에서도 글자 수를 좌우하고 글자 수를 늘려가는 방식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쓰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글자 수를 어떻게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좀 굉장히 심화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오늘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보고 기본 통사 구조를 간단한 단문 하나를 갖다가 늘리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본 10글자짜리의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기본 문장입니다. 홍길동전은 소설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만 가진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걸 반영했을 때 문장의 구조가 약간 달라지는데 글자 수가 두 글자 늘어나죠. 홍길동전은 고전 소설이에요. 왜냐하면은 고전 소설이 현대 소설이 아니므로 고전 소설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홍길동전은 소설이다. 홍길동전은 고전 소설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킬 때 홍길동전은 이렇게 이유를 써주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고전 소설이다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고전과 현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1894년 이게 가보년이에요. 가보년을 기준으로 고전과 현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과 현대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면 글자 수가 28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거예요. 자, 홍길동전은 개인의 작품으로 볼 수 없는 소설이다. 그리고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시기적 구분에 의해서 1894년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홍길동전은 고전 소설이다. 주어와 서술어는 그대로 있는데 이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죠.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또 똑같이 확장을 해볼게요. 4차 혁명은 정보 기반 산업의 변화이다. 자, 구어, 관영어, 서술어. 자, 이렇게 들어갔죠. 4차 혁명은 정보 기반 산업의 변화이다. 라고 이제 하나의 정의를 내렸을 때 똑같이 확장을 해보면 핵은
자체혁명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그대로 있는데 뭐뭐 하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관형사라고 하는 건요, 명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꾸며주는 동시에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뭐뭐 니은, 뭐뭐 하는, 뭐뭐의 등등의 조사가 붙으면 얘가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되고 있는 4차 혁명은 정보 기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쓰면 글자 수가 또 늘어났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해야 되는 건요, 시사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를 그대로 놓고 나서 그것을 꾸며주는 말만 늘 반영을 하더라도 글자 수는 꽤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문장이 어떤 분들은 막 250자, 300자, 한 문단을 그냥 한 문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길게 쓰는 건요 그냥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문장의 글자 수를 늘리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은 그대로 노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뭐죠? 개인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시기적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했다.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면서 당시 구전,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저자 허균이 각색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이야기 소의 공통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 삭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성한 소설이다. 그래서 개인의 작품으로 볼 수 없는 소설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시기적 구분에 의해 이전에 쓰여졌으므로 고전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대략 한 150자 정도 나왔겠네요. 자,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문장은. 그러니까 기본 문장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고 여러분들이 쓰려고 했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또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따르고 있다면 글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주어와 서술어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기본 문장 구조 안에, 통사 구조 안에다가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면 글자 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논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기본적인 통일성에도 위반되지 않는 글자 수 확장의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150자 나왔네요. 여기에서 조금 더 늘릴게요. 150자에서. 자, 이 150자에서 늘어난 방식은 이 문장 구조에서 확장된 거죠.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을 150자에서 220자로 한 번 더 늘려볼게요. 홍길동전은 소설이다. 그리고 고전소설이다. 원래의 주어와 원래의 서술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이 쓰인 조선시대에서는 자, 이게 뭐가 들어왔나요? 주제와 시기의 특징을 넣어줬네요. 그렇죠? 자, 조선시대는 적서차별이 많았던 시기인데 서자 등용이 제한되던 시기를 바탕으로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로 나타났다. 그 당시에는 구전되던 얘기를 허균이 이렇게 완성을 했고, 그래서 개인의 작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대소설, 고전소설, 시기적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자, 글자 수가 220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알았나요? 그럼 아까 제가 사례를 보여드린 문장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최근 강조되는 4차 혁명은 정보 기반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4차 혁명은 정보 사회의 변화에 의해 혹은 파생된다. 이 정도의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왔고, 그럼 이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앞에 최근 강조하는 혹은 최근 한 4차 혁명은 온라인 산업 그리고 스마트 패러다임 혹은 스마트 기기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날로 많은 산업, 생활, 기술에서 반영된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양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4차 혁명이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자, 주어와 서술어를 그대로 놓고 이 서술어를 어떻게 쓸지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적인 내용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심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글자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글자 수를 늘리는 걸 연습하셔야지, 전혀 다른 내용들을 쓰게 되면 통일성 위배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문장에다가 더 그 뒤에다가 다시 붙이면 중복의 위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사례를 넣고 이 사례가 시사점을 어떻게 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성의 위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문장 안에다가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보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4차 혁명은 온라인 산업, 스마트 패러다임 혹은 스마트 기기의 발전, 인터넷 기술 발달로 많은 산업이라든지 생활 기술에서 반영된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변화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차 혁명이란 것은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회사 혹은 기업이 요구하는 그 의미라든지 요구 사항을 넣으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 그 4차 산업은 정보 산업 사회의 변화에 의해 발생 혹은 파생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해주면 글자 수도 늘어났지요. 통일성도 맞췄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를 써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쓴 문장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 다음으로 제가 쓴 문장의 확장 220에서 330으로 또 늘어나죠.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고전 소설이다. 그리고 홍길동전. 똑같이 드러났는데 여기에서 더 포함되기가 어려우니 그럼 앞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또 한번 써주는 겁니다. 무릇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 배경과 사회를 드러내고 주제면에서겠죠. 현대에 있어서 그 당시 많은 사회적 담론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좋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길동전은 이러이러했다. 자,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앞에다가 이 내용, 그 시기의 특성이 뒤에서 많이 나오니까 앞에다 뭐를 썼나요? 고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주니까 글자 수는 또 220에서 330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만일에
이게 글자 수의 기본적인 형식이라면 이 앞에다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4차 혁명, 최근, 기술과 정보를 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의 기술 발달 상황에 대해서 예측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혹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4차 혁명 이란 이렇게 써주면 이 기본 주어 그리고 기본 서술어 그대로 놓고 앞에다가만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싶은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국어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확장의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 즉 취업 논술이라든지 승진 논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글자 수를 충족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쓰는 것보다 기본 문장,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확장시켜 나갈 때 더 좋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0자까지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이것을 제목도 쓰고 문단도 나누고 의와 시사점까지 쓰면 이렇게 됩니다. 홍길동전은 구전문학과 기록문학의 의의가 돋보이는 작품인데 고전 본연의 가치 또한 높은 작품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네들이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문장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다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혹은 사례를 여러 개 써가지고 또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문장에다가 그 중요한 내용을 좀 돋보이게 구체적으로 써주더라도 글자 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글자 수만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번 하면 1500자예요. 이렇게 2번 하면 1000자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글자 수는 각각 달라요. 보통 승진이나 취업 논술은 1000자에서 1500자 사이가 가장 분포도가 많으니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늘리는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기본 문장 구조에다가 몇 개 문장 한 두세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점수도 잘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